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24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여러 갈래로 발표가 됐었죠. 대체적인 추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승 곡선을 걷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야권 주자 중에서 범야권 주자로 분류가 되죠. 그동안 줄곧 1위였는데 1위는 지켰지만은 정체되거나 아니면은 하락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상승 원인이야 그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시 줘야 된다 이런 포퓰리즘 이런 그 정책을 계속 이야기한 그 효과도 있지만 이낙연 대표의 하락에 대한 반사 이익도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낙연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대거 갈아탔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비상에 걸렸다. 지지율에 이 정도면 비상 아니냐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 여론조사도 나온 거죠.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이렇게 해서 한 4개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게 있는데 1월 3주차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지난 주말에 발표됐는데 1월 3주차 전국 지표조사에서 대선 후보 적합도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윤석열 지지도가 이재명에게 크게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지는 2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13%, 윤석열 10%. 자, 윤석열 10% 지지율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선 캠프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은 이것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없다 25%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지지 후보 없다 25% 이 안으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 식의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은 신년 조사에서 1월 1일에 각 언론에서 발표된 조사에서 거의 20% 이런 다 넘었고 30%에 육박하는 그런 그 지지율까지 나온 조사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10%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조사에서도 4개사가 공동으로 한 조사에서도 1월 첫 주보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한 20일 이 사이에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에 윤석열에 가려있던 범야권 주자들이 서서히 좀 지지세가 미미하지만 올라가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가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은 윤석열에게도 또 이것도 하나의 비상이 걸릴 일이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나 나왔습니다. 5%가 나왔고 홍준표 3%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대권을 사실상 이번에 포기했죠.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을 해서 뛰고 있는데 그걸로 존재감이 가시가 돼서 5%까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전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았죠. 범야권에서 윤석열과 다른 주자들 어떻게 비교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범야권 주자 다 합해야지 윤석열의 절반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가 5%, 그다음에 홍준표 3%. 이것도 홍준표 의원은 계속 윤석열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죠. 반관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게 첩자를 이용해서 저걸 물리치는 반관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를 내세워서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를 내세워서 윤석열을 공격을 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뜬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 또 야권이 분열이 되겠죠. 전임 정권,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이니 분열도 시키고 나중에 사라져버린다. 윤석열이 사라져버리면은 허공에 붕 떠버리는 것이죠. 그 보수 지지자들은. 그런 반관계를 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홍준표도 지금 3%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까? 윤석열의 지지율. 이 정가에서는 오늘 제가 보내드린 게 정가 뒷담화 이야기입니다. 정가 뒷담화는 여의도 정가에서 놔두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정치 고수들,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부 기자도 있고 평론가들, 정치 고수들, 보좌관들, 정치 고수들 내놓는 분석입니다. 자,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새로운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슈. 윤석열이 뭔가 언론에 계속 등장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추미애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왜냐?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물론 뒤에는 청와대가 있지만은 추미애를 내세워서 윤석열을 막 공격할 때 그때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팍팍 올라갔죠. 그런데 요즘 추미애가 잠잠합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죠. 25일 날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은 뭐 바로 윤석열 박범계 장관 후보자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은 추미애는 퇴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춤하고 별 공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이 이슈로 등장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을 뺐습니다. 윤석열 대권주자 윤석열, 범야권주자 윤석열에 대해서 김을 빼버렸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정치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 당장 평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추미애를 막 응원하면서 같이 막 윤석열을 공격을 했는데 대통령이 아니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정치력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용해지겠죠. 민주당도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당도 조용해지고 추미애도 조용해지고 민주당이 그 말 많던 김남국 이런 의원들 초선 의원들도 벌떼같이 윤석열을 공격하다가 최근에 윤석열에 다시 수사를 막 재개하는데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청와대 기류를 읽었기 때문이죠. 김빼기 작전, 무시 작전. 그러니 공격을 안 하니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돌파구는 어디 있을까요? 뻔합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하게 드라이버를 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수사에 드라이버를 걸면은 결국은 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또 나서서 윤석열 축출 작전을 펼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벌떼처럼 또 공격을 하면은 오히려 윤석열의 대권 주자로서의 몸값은 다시 회복되는 보수와 중도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각을 세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정치모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각을 세우면은 민주당도 또 윤석열을 공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법무부 장관 박범계도 적극적으로 윤석열 축출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에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개문 발차를 했죠. 김진욱 처장만 임명을 하고 개문 발차를 했고 앞으로 차장, 공수처 차장 또 수사검사, 수사검사와 25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관 40명, 행정요원 20명 이렇게 다 하려고 다 꾸리면은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 2달 사이에 윤석열이 수사를 다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사, 대통령 주변 수사는 전부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뭉개버리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남은 시간은 2달이다. 골든타임 2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 출국 금지 과정에서 법무부 또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친문 검사의 핵심 이성윤을 중심으로 검찰이 또 개입했고 법무부와 같이 결국은 청와대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검찰에 명운을 걸어라. 그로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직후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몸통은 청와대, 저 뒤로 몰려보는 청와대의 주인인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월성 원전 사건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하고 증거 인멸한 사건도 지금 청와대 특미까지 가 있습니다. 배군규 당시 이
산자부 장관을 다음 주에 소환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저 청와대를 겨냥을 한 수사가 돼야 됩니다. 이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월성원전 1호기 연구 폐기 언제 되냐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몸통은 분명하죠. 울산 사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뭐 7개, 8개 부서가 불법 개입한 그 사건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이 추가 기소를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뭉개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을 상대로 윤석열 총장이 정면 돌파를 해서 이 사건도 추가 기소를 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2달 안에. 이거 외에도 할 일 많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 라임, 옵티머스 여기도 아직 뭐 정확히 이 고위 공직자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 살아있는 권력 사건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기소 특권이 있고 기소를 하지 못하고 지금 2달 사이에 대통령까지 수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 주변 그리고 저 여권 핵심 인물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기소, 수사를 정강석화처럼 속전속결로 하고 기소까지 해놔야지 그것을 공수처가 가져가지 못하죠. 공수처가 가져가지 못하고 공소유지도 수사를 한 검찰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달 사이에 남은 기간 2달 동안 이 골든타임에 권력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윤석열의 정치적인 앞날도 결정을 짓게 됐습니다.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지금 비상이 걸린 비상 사실상 걸렸습니다. 그 캠프가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비상 상황이죠. 윤석열에게 앞으로 2달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골든타임이고 또 본인이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설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